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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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종호입니다. 믿어야 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오늘 12월 14일 첫놀이로 디에드의 빛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4일 첫놀이로 디에드의 빛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시간인데, 오늘은 요즘 요 근래에 좀 들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 사람 어떤 개인을 각각별로 식별할 수 있는 번호가 있잖아요. 바로 주민번호인데, 이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인터넷상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 아이핀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늘 일부 문화의 날에서는 이 아이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아이핀은 기존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을 인증하는 것과 비슷한데, 웹사이트마다 이제 일일이 그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계속해서 뭔가 이제 인증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불편함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입니다. IP는 옛날에 정보통신부가 2006년에 지금 10년 전이죠. 2006년 10월 2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IPN이라는 게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어떤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IPN을 기획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웹사이트가 느는 반면에 이용자는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정보통신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어떤 수단으로 IPN이라는 이름으로 2006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서 이전까지 가상주민번호, 뭐 개인 아이디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인증키 같은 뭐 여러 주민번호 대체 수단이 있었는데, 이번엔 조금 한 단계 올라선 이제 IPN이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신용정보와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등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이 IP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는 포털 서비스 중에 가장 먼저 IPN을 도입했습니다. msn.co.kr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거기 이제 포털 사이트잖아요. 약간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건데, 거기에는 이용자가 댓글을 달 때 항상 실명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2007년부터 IPN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 이런 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들이 다 IPN을 다 사용하고 있죠. 어쨌거나 이제 꾸준하게 이 IPN을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이 IPN을 사용하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그런 위험 같은 것들이 적어진다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이 IPN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IPN 번호를 발급하는 곳은 서울 신용평가정보와 나이스 신용평가정보, 그리고 코리아 크레딧 뷰 같은 이런 민간 기관이랑 행정안전부, 뭐 이런 데에서 제공하는 공공 IPN이 있어요. 공인인증서처럼 네 곳 중에 한 곳에서 IPN 번호를 이제 만들게 되면은 인터넷으로 은행을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쇼핑을 할 때든 언제든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번호를. IP는 네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IPN을 발급하는데 반드시 거치는 신원 확인 방법이 네 가지 있는 셈인데, 먼저 휴대폰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이제 휴대폰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본인 명의로 이제 개설된 거겠죠. IPN 발급 화면에서 휴대폰 번호와 이용하는 그 이동통신사 회사를 선택하면은 그 인증번호 같은 게 오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번호를 치면은 이제 IPN 그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공인인증서로도 이 IPN을 만들 수가 있어요. 미리 발급받은 이제 범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이제 그 사용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을 이제 넣어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신용카드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역시 휴대폰, 공인인증서,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뭐 번호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거를 이제 기입하면은 IPN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에 필요한 조건을 만약에 이제 맞추지 못한다면 직접 가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발급 기관 있죠? 그 행정안전부라든지 아니면 그 뭐야 한국 신용 뭐시기, 네, 서울 신용평가정보, 그리고 나이스 신용평가정보, 그리고 코리아 크레딧 뷰 같은 이런 회사에 직접 가서 IPN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이 사실 그 되게 널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은행처럼 뭐 이게 널리 있는 데가 아니라서 약간 좀 불편하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만드는 게 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공공 IPN 센터에서 부모가 세대원 정보를 입력해서 대신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용해서 외국인 등록번호랑 이름을 이제 적으면은 IPN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외국인인데 그 외국인 등록증이 없다. 그러면은 신원 보증인 같은 거를 이제 세워가지고 그 뭐야 이제 IPN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뭐 이런 거는 잘 안 해주려고 하죠. 네. 네. 하여튼 그래요.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계속해서 이 IPN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빈의 왠지 모르게, 그리고 제이세라의 내가 사는 이유,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장수빈의 왠지 모르게, 그리고 제이세라의 내가 사는 이유,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IPN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IP는 2009년에 2.0 버전으로 이제 올라가지고 이제 한 이용자가 네 곳 중에 어디서든 IPN 번호를 발급받아도 각 IPN 서비스끼리 동일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IPN을 도입하는 웹사이트는 한 곳만 연결해도 나머지 세 곳의 이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IPN 이용자를 확인하는 것은 웹사이트가 아니라 그 IPN을 발급하는 그 기관 사이들끼리예요. 종종 웹사이트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수집하는 개인정보로 IPN 번호와 함께 CI 값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CI 값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부 그 연계 정보라는 뜻이니까, 이게 그 네 곳의 IPN을 만들 수 있는 그 기관이 서로 이제 그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런 거가 이제 이 개인 식별 번호예요. 네. 어쨌든 이 IPN 연계 정보로 해당 이용자의 신원을 이 네 개의 기관에서 다 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IP는 그 이용자 나이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할 때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덕분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나이에 맞게 그 서비스를 차별해서 제공하는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성인에게만 그 하는 그 서비스랑 콘텐츠 있죠? 그 이제 성인 뭐 그런 거, 막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웹사이트 회원 정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유출되거나 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IP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한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름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고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문화는 여전하기 때문이에요.
각 서비스가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지 않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온라인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거든요. 흩어져서 저장된 주민등록번호가 소수 본인 확인 기관에 쏠리는 셈인데 아이핀이 보급되면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한 사라지지만 오프라인에서 신분증 검사하듯이 이용자를 인증하는 모습은 계속된다는 게 사실 아이핀을 곱게만 보는 시선은 아닙니다. 네, 사실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은 인터넷에서 뭔가를 할 때 자기 이제 개인을 확인할 때 아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던 거를 아이핀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은 아이핀을 만들 때 다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네, 아이핀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요 아이핀을 조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의 좀 주된 지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이핀이랑 주민등록번호랑 조금 다른 거를 좀 이야기해드리면은 이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아이핀 같은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에 저장이 안 되죠, 일단.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웹사이트마다 그 저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그 외부 유출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면은 이 아이핀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공인된 그 기관에서 발급받을 때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유출되지 않는 한 유출될 위험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사건들을 보듯이 심심치 않게 주민등록번호가 많이 유출되는 게 보이죠. 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역시 조금 다릅니다. 네. 주민등록번호는 사실 그냥 주민등록번호랑 이름만 치면 끝이에요. 근데 아이핀 같은 경우에는 그 신원 확인을 하면서 그 기관에다가 아이핀을 발급받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그 이 주민등록번호라는 제도가 지금 생긴지 우리나라에서 이게 생긴지 지금 한 60년 됐나? 네. 한 50년 됐지 않나요? 이거 그 주민등록번호 생긴 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한 50년인가 뭐 60년 정도 요 정도 됐는데 약간 이게 옛날 구식 제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민등록번호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그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의 날에서 이 목소리에 조금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조금 생각해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아이핀인데 이 아이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이핀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실 어른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 이거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저도 이거 만드는 게 약간 조금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은데 이게 이것저것 이게 입력해야 되는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니까 인터넷을 또 사용해야 되니까 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에서 조금 한계가 있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좋은 그런 제도는 아니라서 네, 쓰실 분은 많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에서는 아이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아이핀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소리를 찾아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소리를 찾아서에서는 20세기 성악가의 대명사인 어떠한 그 테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두일의 내타 인생부터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두일의 내타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jan의 철수씨, 성탁의 꽃이 필 거야, 김국환의 달래강, 윤신의 인생이란까지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보이는 라디오 2부 시간은 소리를 찾아서 시간인데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해드린 것과 같이 20세기 성악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서울에서 도밍고 까레라스와 함께 쓰리 테너 콘서트라는 그게 있었는데 여기에 파바로티도 함께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01년 6월 22일 밤에 잠실 올림픽주 경기장에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시 까레라스 등의 세계 3대 테너라고 불리우는 이 세 명이 우리 대한민국 그 서울 한복판에서 이제 공연을 펼친 거예요. 1990년 7월 7일 로마 월드컵 결승전 전야제에서 시작된 쓰리 테너 콘서트가 우리나라에까지 건너오게 된 건데 약 5만여 명의 이제 관객들이 객석을 아주 가득 메운 가운데 세 개의 목소리들이 마지막 불꽃으로 타오를 때 사람들은 음악의 위대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990년 로마 월드컵 전야제에서 시작해서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 쓰리 테너 콘서트는 까레라스, 도밍고, 파바로티 순으로 무대에 등장한 이들은 먼저 관객들을 토스카, 아를르의 여인 등 오페라의 세계로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세 명이 함께 부르는 로망스 메들리와 세계 민요 메들리 그리고 할리우드 메들리 등의 메들리 시리즈거든요. 그 당시에 전성기가 약간 좀 지난 파바로티 같은 경우에는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우리들은 세계적인 스타들의 인기에 마음껏 환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시인 김정환은 천민 자본주의의 환호와 비명소리에 뒤범벅이 된 채로 통일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라며 아이러니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서울 공연으로 19회를 채운 쓰리 테너 콘서트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만큼 거센 좀 비판의 목소리도 들었어요. 빅 파바로티의 저자 알베르토 마티올리는 쓰리 테너 콘서트가 그 새 성악가의 경력에서 가장 저속하고 우아하지 못한 쇼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공연은 클래식 콘서트의 장르에 속하지 않았고 아마 콘서트 자체에도 속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금 그 냉정하게 꼬집었는데 어쨌든 이런 이벤트가 가능했던 거는 새 성악가가 그만큼 유명했던 거가 가장 큰 이유겠죠. 음악사적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힘들더라도 1990년 로마에서의 공연 실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가 700만 장 이상 팔려나갔다는 걸 봐도 이 쓰리 테너의 콘서트가 올린 상업적인 성공은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파바로티의 인기는 신화적이죠. 이 파바로티는 성악가로서는 가히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잖아요. 20세기 초 오페라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엔리코 까루소가 있었지만 까루소는 대중매체를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파바로티의 최고 라이벌인 도밍고의 경우도 파바로티의 대중적인 성공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오죽했으면 영화 감독 블레이크 에드워즈가 파바로티가 센트럴파크에서 노래를 부르면 꾀꼬리나 쥐들까지도 와서 듣는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서울 공연에서 자신의 뚱뚱한 몸매는 가급적 화면에 내보내지 말라고 당부할 정도로 그는 비만이었어요. 전성기 때만 하더라도 그 서양인들에게 그 자신들과 비슷한 몸매의 파바로티는 오히려 약간 좀 친근감을 더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는 참 어떻게 보면 행운아이기까지 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만인 몸 자체도 약간 좀 친근하게 느끼는 그런 거니까요. 네. 근데 사실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조금 이 뭔가 성악가가 될 그런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노래 한번 듣고 제가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과 축배 노래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난데 이거. 네, 남몰래 흐르는 눈물 그리고 축배의 노래 이렇게 두 파바로티의 목소리를 듣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소리를 찾아서 루치아노 파바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그 태생적으로 성악가가 될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인 페르난도는 빵 굽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뛰어난 테너 가수였어요. 네. 이 아빠의 목소리는 굉장히 좀 아름다웠는데 다만 이 페르난도가 무대 체질이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직업적인 성악가의 길을 가지는 못했는데 파바로티는 음악을 좋아하는 아버지 덕분에 베니아미노 질리, 티토 스키파, 조반니 마르티넬리 아니면 엔리코 카루소 같은 성악가들의 음반도 매일매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담배 그 제조 공장의 노동자였기 때문에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어머니의 젖을 먹지 못하고 그 유모에게 의지를 했거든요. 근데 다행인 게 루치아노 그 파바로티의 노래 솜씨가 그 아버지를 좀 닮아가지고 그 좀 목소리가 좋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다 좀 활달하고 대담한 성격인 어머니를 좀 닮았으니까 그야말로 성악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와 같았습니다. 게다가 유모의 젖을 함께 나눈 다른 젖먹이는 공교롭게도 미래의 유명한 소프라노가 돼가지고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는 미렐라 프레니가 됩니다. 네, 야 진짜 그 어떤 역사적인 만남이 이렇게 막 이게 우연하게 될 때가 있어요. 네, 어쨌거나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타고난 건강 체질이었는데 어쩌면은 12살 때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한 병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 죽을 뻔했던 이 병을 이기고 살았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늘 건강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했거든요. 그렇게 40년 이상을 현역으로 이제 테너로 가수로 이제 뛰는 경이로운 활동 기간을 보장해 주는 건 역시 이 파바로티의 어떤 그 체질 자체가 일단 건강한데 여기에 이제 더 좀 건강을 좀 철저하게 좀 그 대비하고 예방하는 뭐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었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질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것과 작년에 커가지고 작년이 아니라 그 이제 큰 다음에 비행기 사고 경험이 있어요. 그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 비행기가 추락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다행인 게 파바로티가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어떤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파바로티는 자서전에 어린 시절에 앓은 큰 병이 준 교훈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죽음에 맞닥뜨린 경험이 그 이후로 나를 삶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가능한 한 내 인생을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산다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테너 베니아미노 질리를 만난 것은 파바로티를 어떤 음악의 세계로 인도한 아주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1947년 이탈리아 최고의 성악가였던 이 베니아미노 질리는 로시니 합창단의 기획에 따라서 파바로티의 고향인 이탈리아의 모데나의 시립극장에서 라메르무어의 루치아라는 걸 부르게 되거든요. 음반을 통해서 파바로티가 어렸을 적부터 이 베니아미노 질리의 노래를 들었던 걸 보면은 이제 어떤 그 경애하는 예술가를 직접 본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짜릿한 전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바로티는 바로 극장으로 달려가가지고 이 진리가 연습하는 거를 구경했어요. 거의 1시간 동안 거장의 목소리에 넋을 잃었던 파바로티는 노래가 끝나니까 벅찬 가슴을 안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선생님과 같은 테너 가수가 되겠어요.
라고 하니까 진리는 어린 파바로티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멋진 친구가만 열심히 해야 된다, 알았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바로티가 다시 물어요. 성악 공부를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진리가 너는 지금 내가 성악 공부하는 거를 본 거야. 나는 항상 공부하고 있단다. 지금도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연습을 하고 한다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좋은 성악가가 된다는 것을 이 파바로티에게 가슴속 깊이 새겨준 겁니다. 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섰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약간 1차적인 그 삶의 방향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두 길을 다 갈 수 없으니까 하나의 길을 선택했다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의 상황이 파바로티에게 재현됐는데 첫 번째 길은 공부를 굉장히 이 파바로티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계속 하거나 아니면은 뭐 운동도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사 선생님이 되는 길이 하나가 있고 다른 길은 이제 자신의 소질을 10분 발휘하고 좋아하는 성악가가 되는 두 번째 길이 있었습니다. 파바로티는 수학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수학을 가르치고 싶다고도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었는데 거기다가 그 파바로티가 이게 조금 축구를 되게 잘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축구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파바로티 역시 축구를 되게 잘해가지고 막 유소년 팀 뭐 이런 데에 뭐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뭐 체육 교사가 될 수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교사가 되는 길이 당시에 그 파바로티의 실력으로만 본다면 그 실패 확률이 별로 없는 길이었고 성악가가 되는 길은 그야말로 극소수만이 성공하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은 험악한 길이었잖아요. 남다른 의지와 노력, 건강과 행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극구 말렸어요. 네, 아니 그렇게 내가 노래를 해봐서 아는데 성악가가 되는 길은 절대 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했겠죠. 뭐 그런데 반대로 어머니는 약간 좀 그 파바로티에게 호의적이었어요. 너의 목소리는 나를 크게 감동시킨단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에서 뭐 이렇게 한 번 더 노래 부르더라도 그 사람 분명히 감동을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좀 계속 격려해주고 용기를 얻게 해줬는데 파바로티는 사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성악가의 길로 이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때 약속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30살이 됐는데도 파바로티 자신이 성악가가 되지 못한다면 이 성악가를 접고 다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천명을 하면서 성악가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는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어떤 20세기의 어떤 성악가 테너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죠. 물론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네.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아요.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15년 전에 이제 서울에서 그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했던 쓰리 테너 콘서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뭐 테너 어떤 공연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다음 시간 소리를 찾아서에서도 역시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치기 전에 노래 한 번만 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듣고 가야 되나? 그래. 별은 빛나건만이라는 노래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바로티의 별은 빛나건만이라는 또 노래를 또 듣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일부 문화의 날 그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 아이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20세기 성악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날씨가 조금 따뜻했는데 오늘은 조금 날씨가 쌀쌀하거든요. 네, 약간 좀 쌀쌀한 면이 있으니까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좀 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가 비 온대요. 네, 이따가 뭐 비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잠깐 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눈이 제 생각엔 안 올 것 같아요. 네, 여기 울산이 눈이 거의 안 오잖아요. 네, 그냥 안 오지. 뭐 이게 일기예보 지금 보고 있는데 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나온 건지 네, 여기 울산 남구 맞는데 네, 울산 남구인데 이제 눈이라고 돼 있는데 기온이 4도거든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영하로 떨어져야 이제 비가 오겠죠. 아니 눈이 오겠죠. 비는 이따가 분명히 올 것 같긴 한데 눈은 안 올 것 같으니까 우산 꼭 챙기셔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산을 없네요. 우산이 안 가져왔네요. 정작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우산이 없는데 어차피 저는 뭐 금방 뛰어가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엄청 되게 빨리 열심히 뛰어가면은 한 5분 안에 우리 집 갈 수가 있으니까. 네, 뭐 물론 이제 뛰어간 다음에 정말 힘들어가지고 쓰러지겠지만, 네, 어쨌거나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좀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이제 물도 좀 미지근한 물, 너무 뜨거운 물 하면 이제 혀 대니까 미지근한 물 좀 자주 마셔서 좀 감기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오늘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노래로 뭘 들어야 되나? 오늘 마지막 끝노래로 박정현의 꿈에 들으면서 저는 슬쩍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